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 보면은 카말라도 최고다, 팀 워즈도 최고다, 나쁜 기사 없어, 트럼프는 나쁜 기사만 있어 이러면서 막 띄우고 있어요. 근데 팀 워즈 그 가족들, 친인척들이 다 반대하고 나선 걸 아십니까? 뭐 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단체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이거는 뭔가 팀 워즈가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무리 능력 탁월하고 그래도 인성이 아니면은 그 사람 자체가 싫죠.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구글링 쳐봐도 트럼프한테 유리한 기사 나올 만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빅뉴스들이 나올 때. 근데 구글 해보면은 뉴욕타워, CNN 이런 언론은 절대로 보도를 안 합니다. MBC, ABC, CBS도 마찬가지고. 또 팀 워스, 카말라 해리스한테 불리한 기사 역시 안 써요. 구글 하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X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이렇게 X에 올렸고 베니 존슨 이런 농객들도 올렸습니다. 이거 잭 포소비액도 이렇게 올렸는데요. 팀 월스 entire family endorses Donald Trump 이렇게 나왔습니다. 팀 월스 모든 가족 멤버가 가족 전원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보세요. 예?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웬일로 뉴스위크가 썼습니다. 뉴스위크가 가끔씩 써요. 뉴스위크는 제가 어느 정도 점수를 줘요. 하지만 뉴욕타워, 아포, CNN 안 썼습니다. ABC, MBC, CBS. 그럼 이들 언론이 안 쓰면 누구도 안 쓴다? 한국 한인 언론도 안 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수학 공식, 뭐 수학 공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박스뉴스 보도 내용 한국 한인 언론에서 볼 수 없다. 예, 역시 수학 공식입니다. 자, 뉴스위크 타이틀입니다. More family members of VP pick Tim Walz show support for Donald Trump. 이렇게 싹 써 있죠. 팀 월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군대 동료들도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전장에 간 적도 없으면서 전쟁 치른 것처럼 거짓말하고 말이죠. 군인이 그러면 됩니까? 자, 이 이미지가 이렇게 써 있죠. 원래는 가족 친구가 이렇게 딱 사진 올렸대요. 근데 이게 다 팀 월스 패밀리입니다. 이렇게 다 나와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 네브라스카 주지사 후보인 찰스 헐스터가 X에 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 팀 워즈의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팀 워즈의 형 제프 워즈도 역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둘이 얘기 안 한 지 한 10여 년 됐다고 그랬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 재밌네요. 딱 읽으면 네브라스카에 있는 팀 워즈 가족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Tim Walz's family back in Nebraska wants you to know something 이렇게 돼 있는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거 보도 안 하면은 한국 한인 언론도 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라면은 1년 내내 썼을 거야. 1년 내내 그냥 톱으로. 예전에 누구죠? 트럼프 조카가 반대했죠. 여자 조카. 그걸로 막 몇 날 며칠 썼잖아요. 뉴욕타워 보시는. 그래서 이렇게 리버 망고라는 분이 No one knows Tim Walz better than his family and they are warning us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누구도 팀 월즈에 대해서 그 가족만큼 잘 알지는 못한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래도 카말라 대세론, 월즈 대세론입니까? 이래도 카말라 월즈 티켓 대세론이에요? 카말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후보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 기록했던 후보고 제가 볼 땐 미국 역사상 대선 후보 중에 역대 최악이에요. 역대 최악. 그런데 트럼프를 이긴다? 트럼프 같은 강력한 아웃사이더 후보를 이긴다? 지금 트럼프가 부활한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 정부 때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 경제가 더 좋았다고. 경제적으로 시달려도 뉴욕타워 CNN이 아니야 지금 경제 좋아. 바이든 좋았어. 또 카말라 찍어야지. 이러면은 그냥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뉴욕타워 CNN을 이렇게 신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예요, 종교.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은 종교입니다, 종교. 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에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 위태로워졌다고 생각한다.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유와 능력주의 체제를 지키려면 트럼프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문구를 올렸는데 1260만 회 지금 기록 중입니다. 뭐 일론 머스크는 올렸다 하면은 몇백만 회, 몇천만 회 나와요. X 조회가. X 잘 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본전 뽑지 않았나 싶어요. 일론 머스크가 44억 불에 샀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배가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 그래서 이렇게 멋진 그림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표현의 자유, 국경 보호, 안전한 도시, 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정말 많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지금 미국은 위기예요, 위기. 올해 11월 트럼프 지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미국 정말 끝없는 몰락을 할 거라고 봐요. 이미 지금 엄청나게 몰락하고 있고, 오늘 좀 이따가 저희가 뉴욕시 얘기를 할 텐데요. 예, 그거 보면은 충격 받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정신 나간 이 카말라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예, 터시 게버드 같은 애국자 참전용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예, 터시 게버드, 팀 월즈 같이 뻥쟁이가 아니라, 그 뻥쟁이는 그 전장 가지도 않았으면서 갔다 그러고요. 카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말라는 자유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판한 뒤에 비밀 테러 감시자 명단에 올랐다. 이거 테러리스트 후보로 이렇게 올랐다면 테러리스트 워치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위해 싸운 분인데, 예? 해리스 행정부 하에서는 누구도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걸었다. 이제 정부는 나를 테러 위협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 대해서 absolutel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지금. 자, 그리고 유권자 아이디가 도입돼야 투표 장난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 유권자 아이디 적용하는 국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등 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은 없어요. 한국도 여기 있고, 그죠? 한국 여기 있고, 일본도 있고, 선진국들이 꽤 많이 있죠. 독일도 있고, 예, 덴마크 있고. 근데 왜 미국은 안 하냐고요? 미국은 왜 이렇게 제3세계처럼 굽니까? 공화당 법사위원회 X입니다, 이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거 보도할까요? 보도 안 하죠. 그럼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 안 하면 누가 또 보도 안 합니까? 한국 한인어는 절대 보도 안 하죠, 이런 거는. 자, 이게 딱 잘 알잖아요. Lips of TikTok이. Would be a shame if everyone kept sharing this because the media won't show it to you. 언론이 이런 거 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쉐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진짜 뉴스를 X를 통해 많이 접하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X가 잘못된 정보, misinfo, disinfo 퍼뜨리고 있다고. 그걸 퍼뜨린 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아니에요? 그걸 앞장서서 퍼뜨렸던 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아닙니까?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의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1,300만 불이나 주고 만들어낸, 꾸며낸 미친 스캔들 아닙니까? 미친 스캔들. 그걸 거지것대로 다 받아 보도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그러니까 진짜 뉴스들은 이게 구글링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자, 오늘 특히 X에 볼 게 많은데 이거 보십시오. 블레이크 할 이렇게 글이 올렸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X 시대예요. 예, 미국 회계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사기로 인해 매년 2,330억 달러에서 5,210억 달러 손실을 입는다고 추정한다. 이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이 돈? 그러니까 뭐 세수 낭비가 어마어마하죠. LAC 같은 경우에 여러분께서 참고로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노숙자 쉘터를 만들었을 때 유닛 하나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86만 달러예요. 유닛 하나가. 조그만 방 하나 만드는데 86만 달러나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 돈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뷰로크рат들이 가져가겠죠. 공무원들이 공무원 뭐 결국 공무원들 맞죠, 뭐.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LAC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LAC도 그렇고 지금 연방정부도 그렇고. 미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아마 여러분께서 그 LA 오셔도 알 수 있고, 뭐 한인타운 이건 다운타운 이건 보면은 이건 미국 문제 많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뉴욕 가도 마찬가지고 맨해튼 가보십시오. 한번 사진 이거 다시 볼게요. 팀 월스 패밀리 중에서 그의 형, 동생, 조카 다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팀 월스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그런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팀 월스를 두고.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어떤 리더십도 포지션도 가지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팀 월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물론 뭐 우리들도 알고 있죠. 뭐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입니까? 뭐 성전환 시키는 걸 지지하니까요. 자,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엄청난 지적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까?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을 1,200만 명 가까이, 1,200만 명 이상이라고도 그래요.
미국에 성공적으로 데려왔습니다. 뭐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한테. 카말라한테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국경 담당은 카말라잖아요. Border Czar 아닙니까? 국경 뭐 차르라고 그러나요? 한국말로는. 자, 감사합니다. 바이든 해리스 경찰. 예? 감사합니다. 바이든 해리스. Yeah, thanks Biden Harris. Cops estimate up to 75% of Manhattan crimes committed by illegal immigrants. 맨해튼 범죄의 최대 75%가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누가요? 경찰이. 경찰 말이면 맞겠죠. 자, 불법 난민들이 미국 와서 그러면 와 좋은 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오는 거겠죠. 카멀라가.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퀸스에서 경찰이 총에 맞고 13살 소녀는 퀸스에서 강간당했습니다.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도 절대 안 하죠, 이런 거. 13살 소녀가 퀸스에서 강간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맨해튼, 브랑스, 브루클린에서 강간당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했습니다. 카말라한테 투표하면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카말라 해리스 워드 샐러드, 카말라 해리스의 헛소리 시리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What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이거 말고 이제 또 있어요. 뭐 다이어그램을 또 좋아합니다. 도표. There are many more who are able to see what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Remember Venn diagrams, those three circles, right? And then let's just see where they overlap. You will not be surprised because I have constructed a Venn diagram on this. Remember those three circles, how they overlap? I love Venn diagrams, so I just do. Whenever you're dealing with conflict, pull out a Venn diagram, right? And so, the three circles. Ukraine, a country in Europe, it exists next to another country called Russia. Russia is a bigger country. Russia is a powerful country. Russia decided to invade a smaller country called Ukraine. So basically that's wrong. 이 헤드라인만 봐도 불법 난민, 불법 체류자들이 국경 통해서 오는 것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장벽을 당연히 세워야죠. 이들이 들어와서 미국한테 어떤 이득이 있다고 자꾸 저렇게 데려오는 겁니까? 카말라 해리스. 이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불체자들이, 불법 난민들이 저지른 범죄 비율이 더 낮다고. 헛소리죠, 헛소리. 그러니까 불체자들 저렇게 막 데려오는 게 얘네들 민주당 찍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고문이었던 이민 관련 고문이었던 스티븐 밀러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유권자 명단에서 불법 외국인을 삭제하기를 거부하는 애리조나 모든 카운티를 고소하고 있다. 15개 카운티 모두 자격이 없는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단 비시민권 유권자 명단 삭제를 고의로 거부함으로써 주법을 무시했다. 그래서 장난질이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께서 제가 비빅 라마스와미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비빅 라마스와미가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 대선 후보로 저는 이 사람이 부통령 후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힌두교 신자라는 게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선택을 하지 않았죠. 부통령 후보로. 예, 그건 어느 정도 예고됐고 나이도 좀 너무 어리고 39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벤스랑 비교하면은 뭐 나이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벤스를 잘 택한 것 같습니다. 자, 비빅 라마스와미가 CN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카말라의 약점들을 조목조목 잘 파고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Harris, I want to finish that discussion. She said she didn't favor a ban on fracking now. The reality is she was one of the strongest proponents of that ban, so much so that when she was in California, she sued the Obama administration over granting fracking permits. She didn't just favor the aboli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he was a co-sponsor of the bill with Bernie Sanders as a U.S. Senator for Medicare for All for Americans. The reality is, when you think about the Green New Deal, she was the chief proponent, not just as a co-sponsor of the legislation, but going further and saying she would end the filibuster in the Senate to ram that through. So the reality is she can say what she wants to say now. Those are actions she has taken. Is someone allowed to evolve? Of course they are, but she deserves to explain exactly why she's changed those positions, exactly what her position is. If it's not a ban on fracking, what exactly is it?
What exactly is her healthcare plan if she no longer favors abolishing private? 비백 브라마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카말라 해리스가 불과 4년 전만 해도 화석연료 전면 금지 노래 불렀는데 어떻게 4년 만에 그걸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화석연료 활성화 부르짖고 4년 전에는 그리고 그 전에는 오바마 정부 때 프래킹 수압 파쇄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오바마 정부 소송까지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카말라 해리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화석연료 활성화 부르짖는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원래 팍스뉴스 대선 토론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날이었죠. 9월 4일. 트럼프하고 카말라 해리스. 근데 카말라가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대선 토론은 팍스뉴스 타운홀 미팅으로 바뀌었습니다. 팍스뉴스 간판 진행자 션 해네티 진행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션 해네티는 여러분께서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게 그 프로그램 통해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모두 가짜라는 게 드러난 프로그램입니다. 엄청난 프로그램이고 특종 연달아서 터뜨렸죠. 퓰리처상 필요 없습니다. 특히 세라 카터, 존 솔로몬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자,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주죠. 50개 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 꼽으라면 펜실베니아입니다. 선거인단 19명 있고요. 여기서 션 해네티하고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는 카말라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1969년 스타일의 엄청난 대공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증세가 이루어지고 거부들과 다국적 대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게 될 거다. 법인세 인상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말라가요. 트럼프는 또 카말라 아버지가 이제 마르크스주의 경제교사라고 칭하면서 카말라가 공약한 식료품 기업의 바가지 가격 금지와 같은 가격 통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러시아한테 강한 모습 보였죠.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재임 당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한 일을 상기하면서 나보다 러시아에 터프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러시아가 만들고 있던 세계 최대 가스관 사업을 중단시켰다면서 그런데 그 한심한 자는 이제 조 바이든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한심한 자가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송유관 사업인 키스톤 엑셀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멍청한 보네드 플레이였습니다.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이 4만 2천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낮추고 에너지 가격 낮추는 것을 민주당이 굉장히 싫어해요. 기름값 낮추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책들을.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그대로 믿지 마시고 팩트만 놓고 보십시오. 트럼프 때 기름값이 쌌는지 바이든 때 쌌는지. 이제 오는 10일 대선 토론 열리는데요. 카말라하고. 근데 그 토론을 주최할 ABC 방송에 대해서 공정성 면에서 최악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 그 부통령 후보 팀 워스 미네소타 주지사 형과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조카, 삼촌, 뭐 여동생 뭐 다 싹 다 이제 트럼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광이다. 그러면서 weird한 사람은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밴스가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 러닝메이트 팀 워즈라고 그렇게 역공을 펼쳤습니다. 맞아요. 저는 팀 워즈가 여태까지 그 정치인들 그 대선 후보 부통령 후보 중에 카말라 해리스와 함께 가장 위얼드한 후보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굉장히 처참한 뉴스인데요. 자, 식품을 충분하게 구하지 못해서 굶어야 하는 미국 가구가 1,8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무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해 미국 전체 가구 13.5% 여기 13.5% 보이죠? 13.5%인 1,800만 가구가 기아 상태에 처했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만 가구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1,800만 가구 중에서 680만 가구는
비하 상태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예, 미국이 말만 선진국이에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리고 선거 이제 사실상 곧 시작합니다. 예, 11월 미국 대선을 2달가량 앞두고 6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죠. 예, 6일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이 초박빙 대결이라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렇게 계속 부르짖고 있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치러진 2020년 대선을 계기로 미국에서 우편 투표, 조기 투표, 사전 투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란도 많은데 10일 10일 트럼프 대 카말라 해리스 대선 토론이 열립니다. 그리고 18일에는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에 대한 형량 선고가 있습니다. 전미 주 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47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 괌,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이런 자치령에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 가운데 알라바마, 미시시피, 뉴햄셔 이렇게 세 곳은 자격 요건을 갖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부재자 투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켄터키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 16일, 미네소타하고 뉴욕은 20일 이렇게 주별로 순차적으로 우편 투표에 들어가고요. 또 워싱턴주가 다음 달 18일로 가장 마지막에 우편 투표를 실시합니다. 펜실베니아는 사전투표도 16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장 먼저. 그리고 와이오밍 18일, 미네소타 버지니아는 20일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미국 대선에서 사전투표는 2012년 33%, 2016년 40%를 기록하다가 2020년 때는 69%로 급증했습니다. 자, 퓨 리서치 지난해 7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43%가 2022년 중간선거 때 투표일 당일에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조사 때는 27%만 투표 당일날 투표했다고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팬데믹 끝나면서. 자, 트럼프가 앞두고 있는 지지율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대다수 여론조사,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밀어붙이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원들 샘플을 훨씬 더 많이 넣어서 지지율을 지금 업시키고 있고 그 이유는 후원금 많이 모금하기 위해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론조사 Democracy Institute이라는 데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냈는데 전국 지지율 3%, 그리고 경합주 평균 5포인트로 이렇게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경합주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햄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이고 1200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량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조지아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는데 14살 총격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인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한인들도 많이 살죠. 예, 애틀랜타 인근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최소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14살 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수사국 크리스 호지 국장은 회견에서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코트 그레이가 기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전 애틀랜타 북동쪽으로 70km 거리에 위치한 도시인 와인더 애플레치 고교에서 AR 계열 총기를 난사해서 14살 학생 2명과 각각 39살 그리고 53살인 수학교사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학생 8명 그리고 교사 1명도 총격을 당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지 국장은 그레이 역시 이 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면서 이 그레이 14살짜리가 성인으로 취급돼서 일반 성인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미국에서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 가정법원에서 재판받지만 강력 사건의 경우에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서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와 희생자들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예, 범행 동기 역시 현재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여러 조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FBI 애틀랜타 현장 사무소는 보도자를 통해서 그레이가 13살이었던 작년 5월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 총기 사진과 함께 학교에서 총을 쏠 것이라는 위협이 올려졌다는 익명 제보를 접수한 FBI가 와인더와 인접한 잭슨 카운티 보안관실에 이를 알렸고요. 보안관실이 그레이와 그의 아버지를 면담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레이는 온라인에서 총기 난사 위협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고 아버지도 사냥용 총기가 집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은 부모 감독 없이 총에 손을 댈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FBI가 워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CNN은 복수의 법 집행기관 당국자들을 이용해서 사건 하루 전인 3일 오전 애플러치 고교에 범행을 예고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화를 건 인물은 모두 5개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그랬고 애플러치 고교가 이 중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발신인이 그레이인지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와인더가 속한 베로우 카운티 당국은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이번 주말까지 휴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와인더 인구는 2020년 기준 18,338명이라고 합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애플러치 고교에는 총 1,932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올해만 최소 39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뭐 민주당 쪽에서는 총기 규제해야 된다. 그렇게 또 나서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없어요. 수정헌법 2조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정헌법 2조 절대 폐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일단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존 맥케인 아들이 트럼프 얼마 전 알링턴 국립묘지 가서 미국인 13명을 기린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비난하겠죠. 존 맥케인이 트럼프 싫어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께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사실 존 맥케인한테 후원금을 많이 줬었어요. 대선 캠페인 때. 맥케인 때 오바마 때. 그때 뭐 맥케인이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죠. 이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트럼프가 대선 출마할 때 그때 아마 애리조나주 피닉스였어요. 그때 유세할 때 트럼프 같은 인간은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존 맥케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존 맥케인한테. 자, 그런데 존 맥케인이 대선 후보 출마했을 때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이렇게 촬영했어요. 그래서 이 촬영한 영상분을 대선 후보 캠페인 때 썼습니다. 내로남불. 그리고 이거 웃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나 봐요. 비밀경호국이 허락하지 않아서 밖에 나갈 수 없다. I'm not able to go out in the crowds anymore. The Secret Service doesn't let m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가겠다는데 뭘 비밀경호국 허락을 매번 받아야 됩니까? 기자가 Why not? They say it's too dangerous.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아셨습니까? 카멀라 해리스는 자메이카 아일랜드 노예의 소유주의 후손입니다. 뭐 흑인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인도계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흑인 피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퍼센티지를 두고 이제 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것도 빅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원 글로리아 로미로 캘리포니아 주의회 주상원 원내대표 그 주의회 주상원 원내대표 출신입니다. 그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공화당원이 되면서 트럼프를 찍겠다고 밝혀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RFK 주니어가 위스콘신 선거위원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빼라고. 지금 계속 민주당 진영에서 이름을 안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트럼프한테 방해가 되게. 자, 이것도 엄청나게 큰 뉴스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별로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딥스테이트 내부 고발자들은 조시 할리 상원의원에게 버틀러의 트럼프 비밀경호국 펜실베니아 버틀러 트럼프 비밀경호국 요원 대부분이 웹이나 교육을 2시간밖에 받지 않은 아마추어 국토안보부 요원들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내부 지시라는 거죠.
토마스 매튜 크룩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공범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 제가 제목으로 달아가지고 올렸죠. 공범이 있다고. 이건 저렇게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단독 범행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또 딥스 진영의 장난질이 시작됐습니다. 또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무부에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부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진짜 올해 11월 선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트럼프가 정말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장난질 안 하는 거냐. 글쎄 뭐 장난질을 계속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다시피 too big to rig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표를 얻으면은 장난질을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그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압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경합주. 그리고 9월 10일 대선 토론을 기점으로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예, 더 벌어질 겁니다. 근데 그건 맞습니다. 올해 11월 선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 한국 운명까지도 걸려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카말라가 이기면은 저는 진짜 이제 몰락의 길이고 트럼프가 이기면 물론 오늘 캐시 패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시 패텔이 최근에 이제 그 팟캐스트에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이번에 이기더라도 4년 만에 이거 딥스테이트 뿌리를 못 뽑는다. 이게 몇 개 텀을 두고서 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러니까 4년 만에 이걸 다 정리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또 백악관에 재입성하더라도 연방 상하원을 다 다수당, 또 압도적으로 다수당을 장악해야 트럼프가 자신이 펼치고 싶어하는 그런 정책들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고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